여러분, 2026년 4월, 지금 테슬라가요, 그야말로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핵심은 이겁니다.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AI와 우주 인프라가 결합된 거대한 기술 제국으로 변신하려는 테슬라의 계획, 바로 머스크노미의 탄생이죠. 단기적인 실적 노이즈에 휘둘리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대신 세 가지 큰 줄기에 주목하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FSD V15와 사이버캡을 앞세운 서비스형 모빌리티 생태계의 안착이고요. 둘째는 무려 1.75조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스페이스X의 IPO라는 엄청난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한국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방어 전략, 즉 주식 교환에 따른 과세 리스크와 RIA 계좌 활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자, 2026년 지금 테슬라를 아직도 그냥 자동차 회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에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모든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테슬라가 자동차 제조사라는 껍질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AI와 로보틱스 플랫폼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바로 그 결정적인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제 그 거대한 변화의 그림을 페이지별로 아주 깊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머스크놈이라는 거대한 트라이앵글이 등장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테슬라와 XAI 그리고 스페이스X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실체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먼저 꼭대기에 있는 XAI를 보실까요? 범용 인공지능 AGI와 신경망 고도화를 책임지는데 통합 법인 가치만 벌써 2,580억 달러로 매겨졌습니다. 이게 테슬라와 어떻게 만나느냐? 테슬라는 이 똑똑한 AI가 활동할 하드웨어 몸체와 에너지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수백만 대의 로보택시 함대와 파워월 생태계가 바로 그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트라이앵글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스타링크의 우주 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테슬라의 자율주행 데이터가 무한으로 연결되는 구조거든요. 결국 테슬라의 잉여 현금 흐름이 이 자본 집약적인 인프라 투자의 엔진 역할을 하고 스타링크의 수익성이 다시 글로벌 인프라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주와 지구, 그리고 뇌를 잇는 AI 생태계라니 정말 머스크다운 발상 아닌가요? 하지만 이 화려한 트라이앵글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라야 할 냉정한 현실의 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당장 테슬라가 마주한 숫자를 좀 보셔야 합니다. 운영 진단 결과를 보면 꽤나 냉정하거든요. 첫 번째로 보실 숫자가 35만 8,023대입니다. 이게 2026년 1분기 차량 인도량인데 시장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쳤어요. 전분기 대비 무려 38%나 급감한 수치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5만 363이라는 숫자인데요. 이건 만들긴 만들었는데 팔리지 않고 쌓여있는 재고입니다. 보고서는 이걸 두고 몇 년 만에 보는 최악의 수급 불균형이라며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매크로 수요가 둔화되면서 주력 모델인 3와 Y의 인도량이 15.9%나 줄어든 타격이 컸습니다. 심지어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 저장 장치 배포량도 8.8기가와트시에 그치며 컨센서스였던 14.4기가와트시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일시적인 프로젝트 이연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성장세에 빨간불이 켜진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생산량과 인도량 사이의 이 커다란 격차, 테슬라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려고 하는 걸까요? 재무 상황을 보면 더 아찔합니다. 자본의 계곡이라는 무시무시한 표현이 나오죠. 테슬라의 2026년 예상 잉여 현금 흐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마이너스 60억 9천만 달러입니다. 쉽게 말해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고서는 이 마이너스 숫자를 단순한 실적 부진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2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돈을 미래에 쏟아붓고 있는 결단에 주목하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어디에 돈을 쓰나 봤더니 6개의 글로벌 메가팩토리를 동시에 확장하고 있고요. 도조와 코텍스 같은 최상위 AI 훈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조 공정을 완전히 바꿔버릴 언박스드 공법 도입까지 준비 중이죠. 결국 지금의 잉여 현금 흐름 압박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AI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성장통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계곡을 무사히 건너기만 한다면 그 뒤에 기다리는 건 차 한 대 팔아 남기는 마진과는 차원이 다른 수익 구조일 텐데요. 그 구체적인 변화를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글로벌 전택너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지역별로 명암이 아주 뚜렷하게 갈립니다. 먼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역시 중국입니다. BYD와 피 터지는 가격 전쟁을 벌이면서도 1분기 도매 판매량이 작년보다 23.5%나 늘었거든요. 확실히 프리미엄 AI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굳힌 모습입니다. 반면 유럽은 그야말로 역풍 그 자체입니다. 특히 독일 시장이 충격적인데요. 등록 대수가 무려 62%나 급감했습니다. 강성 노조와의 갈등이 길어지고 정부의 보조금까지 일몰되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죠. 여기에 저가형 중국 제형차들의 거센 공습까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5.2%에 진입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테슬라는 여기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텍사스 선벨트 거점을 중심으로 로보택시 파일럿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미래 먹거리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깔고 있는 셈이죠.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돈을 버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의 테슬라는 차 한 대 팔아서 마진을 남기는 일회성 판매 모델이었습니다. 가동률도 저작 5% 내외였고 95%의 시간은 주차장에 서 있는 비효율의 극치였죠. 하지만 미래의 테슬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 수익원은 이제 마일당 둥적 가금과 소프트웨어 구독료가 됩니다. 그 중심에 바로 FSD V15와 사이버캡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FSD V15가 모든 걸 바꿔버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 보고 있는데요. 미국 내 침투율이 13에서 19%에 달하면 약 100만 대의 차가 유효 시간 동안 스스로 돈을 벌어다주는 로보택시 영업에 투입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제조 방식도 언박스드 공법을 통해 스티어링 휠을 아예 없애버리고 공간과 시간을 50%나 절감합니다. 타겟 가격은 $30,000 미만, 연간 200만 대 양산이 목표입니다. 단순히 전기차를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교통 전체를 테슬라 플랫폼으로 대체하겠다는 무서운 야심이 숨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주가를 단숨에 끌어올릴 초대형 기폭제, 스페이스X IPO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상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조 7,500억 달러에서 2조 달러에 달합니다. 매출 대비 주가 비율인 PS 멀티플을 계산해보면 무려 72.9배가 나오는데요. 이건 엔비디아가 최고점에서 기록했던 40에서 45배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프리미엄입니다.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후한 점수를 주는 걸까요? 첫째, 스타링크 구독자가 벌써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압도적인 글로벌 지배력을 보여줬고요. 둘째, 약 80억 달러의 EBITDA를 창출할 정도로 수익성이 검증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스페이스X가 단순한 로켓 발사체를 넘어서 지구 통신 및 우주 인프라의 독점 게이트키퍼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우주로 나가는 통행료를 받는 회사가 되겠다는 거죠. 이 거대한 거함이 상장된다면 그 파급력은 테슬라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스페이스X의 가치를 부위별로 꼼꼼하게 분해해봅니다. 우선 글로벌 위성 인터넷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스타링크가 3,800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심우주 탐사와 대량 화물을 책임질 스타쉽이 1,700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았죠. 그런데 진짜 주목해야 할 건 2,580억 달러로 평가받은 xAI 윗 그로크 통합 법인의 가치입니다. 이게 왜 스페이스X 밸류에이션에 들어가 있느냐? 바로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확장하는 그림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 우주 연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아직은 공상과학 같지만 머스크라면 해낼 것 같은 이 비전이 가치에 반영된 거죠. 여기에 220억 달러의 수주 잔고를 가진 정부 국방사업 스타실드와 스마트폰 직접 연결 서비스인 D2C 사업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빈틈없는 수익 포트폴리오가 완성됩니다. 우주 인프라와 AI의 결합. 이게 바로 우리가 스페이스X를 단순히 로켓 회사로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이 두 거인이 하나로 합쳐지는 메가 합병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습니다.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동시에 우려하는 대목이죠. 보고서는 세 가지 핵심 시너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자본과 인프라의 전략적 교환입니다. 테슬라의 풍부한 현금 동원력과 스페이스X의 지배적인 인프라 투자를 서로 맞바꾸는 구조죠. 둘째는 데이터와 AI 인프라의 결합입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기술 파워월과 스페이스X의 우주 데이터 센터가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날까요? 그리고 셋째, 스타링크의 위성통신망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끊김없이 연결되는 무한 연결망이 완성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생태계지만 머스크가 그리는 이 거대한 그림이 현실이 되기까진 넘어야 할 험난한 산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냉정하게 그 리스크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은 바로 지분 희석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스페이스X 주주들에게 자사주를 새로 발행해서 합병을 추진하면 기존 테슬라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뚝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테슬라의 고 PER 멀티플을 우주 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도 거셀 겁니다. 두 번째는 더 큰 장벽, 바로 강력한 반독점 규제입니다. 2.6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공룡 기업이 탄생하는데 미국 FTC나 DOJ가 가만히 있을까요? 게다가 스페이스X의 국방부 기밀 계약과 테슬라의 상장사 정보 공개 의무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와 법적 분쟁 리스크도 여전합니다. 델러웨어 법원 판결 이후 본사를 텍사스로 옮긴 결정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고 합병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의 집단 소송이 빗발칠 가능성도 큽니다. 결국 이 합병은 엄청난 시너지만큼 주주들에게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과 지배구조 문제를 다룹니다. 현재 머스크는 아주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죠. 바로 테슬라의 의결권 25% 확보입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AI를 개발하겠다는 거의 최후 통첩에 가까운 경고까지 날린 상황이에요. 표를 보시면 현재 테슬라의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시가총액은 1조 3천억 달러 수준인데 머스크는 8조 5천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연간 차량 인도량도 현재 164만 대에서 2천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아심찬 계획을 세워놨죠. 특히 로보택시와 FSD 구독자를 1천만 명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가 눈에 띕니다. 주목할 점은 주주 구성의 변화입니다. 벤가드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지분을 늘리는 한편 열성적인 팬덤 기반의 개인 주주 비중이 32%를 돌파하며 거버넌스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이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와 25% 의결권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앞서 살펴본 머스크노미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 이 페이지는 눈 크게 뜨고 보셔야 해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한다는 소식에 와, 대박이다 하고만 계실 때가 아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무서운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강제 과세 리스크예요. 만약 두 회사가 주식을 맞교환하는 스톡 스왑 방식으로 합병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국세청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이 주식을 판 게 아닌데도 세법상으로는 기존 테슬라 주식을 일단 팔고 스페이스X 주식을 새로 산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내가 실제로 현금을 손에 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동안 테슬라로 올렸던 수익에 대해 무려 22%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수익이 1억이면 2,200만 원을 당장 생돈으로 내야 한다는 건데 이거 정말 아찔하지 않나요? 이 리스크를 모르고 있다가 합병 소식을 맞이하면 그건 기회가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앉아서 당해야만 할까요? 당연히 방법이 있죠. 그 해결책으로 RIA, 국내 환류 투자 계좌를 활용한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합병이라는 거대한 이벤트가 터지기 전에 우리의 자산 구조를 미리 절세 모드로 바꿔놓는 거예요. 구체적인 수치까지 보여줍니다. 일반 계좌에서 합병을 맞았을 때와 RIA 계좌를 통해 미리 자산을 분산했을 때의 차이를요. RIA를 활용하면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루거나 과세 이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특히 2026년 5월에 있을 해외 주식 확정 신고 이전에 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중에 합병 발표나면 그때 생각하지 뭐 라고 하기엔 그때는 이미 늦을 가능성이 커요. 머스크가 언제든 트위터 한 줄로 상황을 급반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이 바로 방어막을 칠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이제 테슬라가 그리는 2030년까지의 장기 로드맵을 함께 보겠습니다. 목표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연간 차량 인도량 2천만 대 달성, 그리고 FSD 구독자 1,000만 명 확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눈여겨봐야 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자동차 부문의 매출 비중이에요.
2030년이 되면 테슬라 전체 이익의 60% 이상이 자동차 판매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구독, 로보택시 수수료, 그리고 에너지 사업에서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결국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도량 부진이나 주가 흔들림은 테슬라라는 거대한 비행기가 하드웨어 제조라는 낮은 고도를 벗어나 플랫폼 서비스라는 성층권으로 올라가기 위해 엔진을 과열시키고 있는 과정인 셈입니다. 이 로드맵대로라면 2030년의 테슬라는 지금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위치에 서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 거대한 도박은 파괴적 혁신으로 완성될 것인가 아니면 자본의 계곡에서 멈출 것인가? 결론적으로 머스크노미의 성공 가능성을 꽤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머스크의 개인기에 기대는 게 아니라 이미 구축된 압도적인 AI 연산 능력과 스페이스X라는 독점적 인프라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주들이 겪어야 할 변동성과 세무적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지막 문구가 참 인상적이에요. 단기 실적의 노이즈에 매몰되지 말고 데이터와 우주가 결합된 거대 경제권의 탄생에 주목하라. 결국 테슬라 투자는 이제 기술을 믿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인류의 인프라가 지구 밖으로 확장되는 그 거대한 흐름에 올라탈 준비가 되었느냐를 묻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026년의 테슬라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전기차 회사가 아닙니다. 우주와 AI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이동수단을 하나로 묶으려는 머스크의 이 거대한 설계도가 과연 천재적인 도약일까요?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무리수일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변화의 파도를 미리 읽고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짚어드린 세금 문제나 전략적 계좌 활용법은 꼭 한번 다시 챙겨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머스크노미의 탄생, 여러분은 찬성하시나요? 아니면 우려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깊은 있는 분석을 이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